씨도 작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단받고 3년 만에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뭐예요? 원래 5년 이상 약을 복용을 했었고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약을 하루도 안 빼먹고 쭉 먹었던 게 5년에서 6년 사이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든 숨겨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숨기다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안녕하세요, 뚜쌤입니다.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 현아지만 아주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우울증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심리적 감기라 불릴 만큼 흔한 이 우울증,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내가 우울증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간단하게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드리겠고요. 나 전혀 안 그래, 0점. 1점은 가끔 그래. 2점은 자주 그래. 3점은 항상 그래. 8개 문항이니까 한번 점수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1번입니다. 나는 슬프고 기분이 울적하다. 자, 2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껴진다. 3번. 나는 매사에 나 자신을 자책하고 비판한다. 4번.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렵다. 5번. 나는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짜증이 난다. 6번. 진로, 취미, 가족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7번.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아니면 식욕이 없다. 둘 중에 하나. 8번.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며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면 지나치게 피곤해서 너무 많이 잔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걸로 점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점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나오셨나요?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니어도 너무 삶이 무기력하고 아주 부정적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울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주 우울적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면 내가 정말 우울한 생각들, 우울증으로 가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빨리 끊어야겠다 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흑백 논리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반응을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싫어하는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그냥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흑백 논리적 사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나를 싫어해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도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불친절하면 나쁜 사람, 역시 여기에도 중간 영역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작아요.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따뜻한 젖을 먹을 때 이 엄마의 젖가슴은 너무나 좋은 거, 너무나 따뜻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가끔씩 아기들이 젖 먹다가 막 깨물고 그러면 엄마가 아유 하지 마 하고 때리잖아요. 아기는 자기를 때리는 팔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젖가슴은 좋은 거, 나를 때리는 팔은 나쁜 거,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아기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어느 날 딱 봤는데 나에게 너무나 좋은 젖가슴과 나를 때리는 안 좋은 팔이 같이 붙어서 같이 걸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아기가 충격인 거예요. 아기들은 그래요.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 때론 나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아기와 성인의 차이는 뭐예요? 나에게 너무나 사랑을 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성인인데, 흑백 논리적 사고에 시달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잘 지내다가도 한 번 큰 실수를 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영원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이런 흑백 논리적 사고는 우울증 사고의 대표적인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사건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소개팅에 나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남성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항상 누구에게나 어떻게 행동하든지 거부당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하면 나는 늘 실수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두 번의 실수로 자기를 규정 지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실패, 거절들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은 늘 그래,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한두 번의 사건으로 사람 자체를 결정지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우울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입니다. 정신적 여과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 한두 가지 상황만 뽑아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랑 대화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긍정적이었는데 몇 마디 부정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그 자식은 나를 진짜 안 좋게 봐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30-40명의 학생들 중에 한두 명이 좋은 걸 보고 모든 학생들은 내 수업을 지루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의미 확대, 의미 축소입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한 칭찬은 듣기 좋으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라고 축소해버리고 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야, 걔 속마음이 그래. 걔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라고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은 아주 크게 해석하고 자신의 장점은 스스로 아주 작게 바라보죠. 한 친구와 아주 우울한 한 사람의 대화의 한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야, 넌 참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는 장점이 있어. 야, 그게 뭐 장점이냐? 그런 건 누구한테나 있는 거지. 그게 뭐 장점이야. 너 그런 말 좀 하지 마. 자기의 장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이런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어? 난 진짜 쓸데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휴. 이렇게 자기의 단점 하나를 자기 자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해석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엔 매우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엔 관대한 스타일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화의 오류입니다.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보고 왜 저렇게 웃어? 그 사람들은 자기까지 즐겁게 웃는 것 뿐인데 그게 날 보고 웃은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우울적 사고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본 다음부터는 내가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울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인식한다고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인식하고 있는 영역에서만 통제가 가능하지 무의식적인 영역은 통제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이 5가지 사고를 이런 5가지로 해석하지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이 5가지 유형으로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지속적으로 돼도 우울증과 우울적 사고에서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뚫어뻥 사람 심리 뚜사심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작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뚫어뻥 갑니다.